네, 물개 요약 강의 두 번째 섹션은 1차원 질점 운동학입니다. 1차원이에요, 1차원. 보시다시피 1차원 운동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뜻하고요. 여기 있는 건 얼핏 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역시 1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질점 운동학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럼 과연 1차원이면은 아까 표현했던 위치 속도 가속도가 어떤 형태가 될까? 일반 형태를 딱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3차원상에서 표현했었던 내용이 되는 거고요. 1차원으로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얘가 X방향에서는 움직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벡터적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원 운동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이고 모든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다 라고 하면 뭐니 해도 여기 보시다시피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식을 전부 다 가지고 우리가 그 운동을 예측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속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차원이니까 우리 이제 X축을 선택해서 지금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가속도, 그래서 지금 그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AT는 A라는 이런 일반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단한 그 미적분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이 VT 어떤 T초가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V0로 움직이던 물체가 T초가 지난 다음에 속도는 이런 식으로 기술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벡터적으로 지금 본 거고요. 크기만 보면 이제 V0 더하기 AT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낼 수가 있겠죠. 자, 위치식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초가 지난 다음에 물체가 어디 있지? 지금 1차원 상이니까 당연히 우리 단위 벡터는 X가 될 거고요. 좀 더 일반화된 식입니다. 처음에 물체가 X0인 지점이 있었는데 걔가 V0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때 T가 지났을 때에 얘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가속도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리고 속도하고 위치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벡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고 얘네들의 크기 V0 더하기 AT, X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이걸 보통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에서 보통 문제가 100개 나왔다 그러면 거의 한 90개 정도는 여기 V0하고 V0가 아니고 여기 X0 같은 경우는 보통 0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원점에서 출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X0가 0이기 때문에 보통 이 항은 없어지고요. 또 많은 경우에 이 V0마저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속도가 없다는 거죠. 즉 초기 속도는 0이다. 즉 정지에서부터 출발했을 때는 여기 V0 항도 없어져서 식은 훨씬 간단하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속도 가속도가 질점운동학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식에 의해서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만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을 하나 도출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식이 아니고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도출하다 보면 이런 식이 하나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결국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그 항이 없어지고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V하고 X의 관계, 즉 X축상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X 지점에 있었을 때의 속도가 얼만큼 되느냐, 혹은 이제 속도가 V가 되었을 때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게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이런 식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 변 위가 처음 속도하고 T초가 지난 다음에 속도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가끔 쓰이게 됩니다. 사실 빈도수로 얘기하면은 이 식을 더 많이 쓰게 되죠. 네, 1차원상에서 이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도 꽤 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시되는 이런 그래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그래프 문제들은 다양하게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이 습득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A가 0보다 클 때, 뭐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그 그래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알고 깨닫고 이제 다른 것에 응용하도록 여러분이 연습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